오늘 준비된 사례는 40세 여성분의 증상이고요. 2년 전 처음으로 지렴이 발병됐다라고 하십니다. 이후 컨디션에 따라서 염증이 자주 재발하는 편이고요. 분비물이 심하고 외음부가 가렵고 따끔거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재발 간격이 더 짧아지고 증상 강도도 더 세지는 느낌이다. 자, 앞으로 평생 이 지렴을 안고 살아야 하는 건지 걱정된다라고 하시는데요. 오늘 사례자분의 고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만성 지렴을 말씀하시는 이 사례자 분인데 네. 그 지렴이라는 질환을 이제 보면 말 그대로 질에서 염증이 그쵸. 발생하는 상태를 네.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지렴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정확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배 원장님이 알려주시죠. 네. 질염은 말 그대로 질 자체에 이제 염증이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분비물이 증가하면서 질 분비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병적인 분비물이 발생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네. 그때 이제 가렵다거나 통증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도 같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예. 질염은 이제 원인에 따라서 보통 세균성 질염이라거나 칸디다 질염, 그리고 트리코모나스 질염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세균성과 그리고 칸디다 질염이 한 70~80% 이상의 많은 그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염의 종류를 앞에서 보시면 보통 이제 그 중에서 세균성 질염이 가임기 여성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보통 생석 냄새가 나는 그런 분비물, 흰색 분비물이 주로 나오게 되고요. 근데 절반 정도는 증상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칸디다 질염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여성분들 중에 한 번씩은 많이 경험하시게 되시고요. 네. 이 질염의 같은 경우는 치즈와 같은 그런 분비물이 나타나는 게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염의 원인은 이제 임신이나 담뇨나 그리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거나 피임약을 오래 드셨다거나 이런 경우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세균성 질염과 칸디다 질염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종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우리 여성분들 원장님들께서도 강조를 해주셨지만 그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생리혈을 통해서 건강 상태를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럼 혹시 조금 민감하기는 하지만 이 분비물의 상태로서도 우리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배 원장님, 우리 여성분들의 분비물로도 좀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분비물을 상태를 통해서 이제 생리적인 그런 정상적인 분비물이냐 네. 아니면 병리적인 분비물이냐 이렇게 구분을 지어 볼 수 있는데요. 네. 여성의 생식기는 기본적으로는 점액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액이 외부에서 이제 유해한 세균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방어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나지 않고 보통 무색의 그런 분비물은 정상적인 분비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임신을 했다거나 배란기라거나 성적 흥분기에 있을 때는 양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다거나 약간 우윳빛에 이렇게 색깔이나 양이 조금 바뀔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이것은 정상적으로 치료의 대상이 아닌 정상 분비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병적인 분비물은 임신이나 그러니까 배란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양이 갑자기 많아졌다라거나 아니면 거품을 동반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또 가렵다거나 이렇게 뭐 가려움 증상 그리고 부분에 통증이 동반되거나 이런 게 같이 있을 때는 그것은 치료를 해야 되는 병적인 분비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그 이제 질염이 뭔지 그리고 어떤 질의 건강한 그 기준이 뭔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그 설명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한의학에서 보는 질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배 원장님이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한의학에서는 이 질염을 냉대하 이런 분류로 인해서 치료를 하고요. 또 음양이라는 그런 또 파트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냉대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두 가지는 같은 것으로 질 분비물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원래 한방적인 용어는 대하라는 용어가 한방적인 용어입니다. 네. 그래서 대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대맥에서 나온 말인데요. 대맥은 허리띠처럼 허리를 둘레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경락인데 그 경락의 기능이 약해지게 되면 허리 아래쪽으로 분비물이 많아진다라고 하여서 그걸 말을 따서 대하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냉이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은 우리 여성분의 이제 자궁이 차게 되면 분비물이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냉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갑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세균이나 이런 거에 감염도 더 쉬워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랫배에 노출이 많다거나 짧은 옷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입으시는 분, 차가운 곳에 많이 앉으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냉대화가 양이 많아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라는 것은 이제 생식기를 뜻하고 양이라는 것은 가렵다는 뜻으로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려움증의 이제 증상이 강할 때 음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흔히 그 뭐 냉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네. 어떻게 보면 냉한 기운이다. 네, 맞아요.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질염에 취약한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어떤 건강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을지, 어떤 유형들이 있을지 궁금한데 배영 원장님이 알려주세요. 네. 이제 한방에서는 대하를 이제 색깔의 변에서 구분을 하기도 했어요. 황대하, 백대하, 적대하, 청대하, 뭐 적백대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기도 했는데 병의 원인에 따라서 이제 비장과 신장의 기운을 위주로 많이 봤습니다. 아, 네. 그래서 비장이 약하신 분, 신장이 약하신 분 이런 분들을 이제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5가지 정도로 이게 병의 원인에 따라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비허영의 같은 경우는 이제 맑은 색의 흰색 대하의 위주가 많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피로감을 쉽게 느끼고 얼굴이 좀 누렇고 손발이 차고 이제 뭐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식욕이 떨어진다거나 이제 아래가 붉는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게 되고요. 신장에 양기가 부족한 신양어형 같은 경우는 이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묽은 이제 백색의 그런 대하가 많은 것이 특징이기도 한데 이제 허리가 시리다거나 이제 소변을 자주 보게 된다거나 아랫배가 차다거나 이제 추위를 느낀다거나 이제 이런 증상들을 같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음호형이 있는데요. 신음호형 같은 경우는 이제 갱년기 여성의 위축성 질염에 거의 비슷한 증상입니다. 실제로 이제 대하의 양은 적으면서 약간 붉은 그런 이렇게 약간 황색의 그런 대하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자결감이나 건조하면서 마른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얼굴에 이제 열이 뜨는 그런 증상도 같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습열형이라고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황색 대하가 염증성 대하인데요. 습열형 같은 경우는 질내에 이제 소양감이 있으면서 황색 대하가 많아지고 통증도 많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예. 마지막으로 습독형 같은 경우는 이제 양도 많으면서 이제 혈액이나 농 같은 것들이 같이 보이면서 붉은색을 띠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통증이 큰 것이 특징입니다. 네, 이 5가지 그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분비물의 빛깔과 농도에 따라서도 이렇게 분류가 된다 알려주셨습니다. 네.